안녕하세요. 저는 대구한의대 IoT 소프트웨어 전공 이사원입니다. 저는 신입생들에게 우리 학과에서는 이런 것을 배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 로봇의 완성본을 소개해드렸고, 이번 시간에서부터는 완성된 로봇을 모두 분해한 뒤 다시 조립해가면서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한 단계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사용할 장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판이 저번에 소개했었던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소형화시킨 아두이노 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에 A0부터 시작해서 A5까지 적혀있는 6개의 슬롯이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도 굉장히 많은 슬롯이 있는데요. 이 슬롯은 A가 안 붙은 대신에 0부터 13까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쪽 슬롯과 이쪽 슬롯은 조금 더 다른데요. A가 적혀있는 이쪽 슬롯을 아날로그 슬롯이라고 부르고, A가 안 붙어있는 이쪽을 디지털 슬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슬롯이 아날로그 슬롯에 비해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디지털 슬롯은 일반적으로 두 개를 한 쌍으로 사용합니다. 결국 하나의 이 아두이노 보드에서 아날로그 슬롯이 6개, 디지털 슬롯이 7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날로그 슬롯과 디지털 슬롯은 아두이노 보드와 연결된 다른 장비들, 블루투스 안테나라든지 미세먼지 센서 등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치면은 이 슬롯들이 USB 포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비는 아날로그 슬롯에 끼워서 동작시켜야 되고, 어떤 장비는 디지털 슬롯에 연결해서 동작시켜야 되는데, 장비만 보고서는 어느 쪽 슬롯에 연결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려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당연하게 장비의 매뉴얼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입학하면 교수님들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쪽엔 5V, 3.3V, 5V, GND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쪽이 바로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품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컴퓨터에 키보드라든지 USB 연결하고 키보드나 USB에 별도로 전기를 공급하진 않죠. 그런 식으로 이 아두이노 보드가 컴퓨터로부터 전기를 가져와서 이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안테나나 모터, 미세먼지 등에게 전기를 나눠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 선들은 점퍼선이라고 불리우는 장비들입니다. 전선과 같이 전선같이 전기나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하얀색 판은 전자기판이라고 불리우고 영어로는 브레드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양면 테이프로 붙여놔서 제가 이걸 판과 분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판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전자기판은 필수는 아니지만 이 아두이노 보드가 상당히 크기가 좀 작고,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포트의 숫자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장비가 한두 가지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만들 미세먼지 측정 로봇은 블루투스 안테나도 달아야 되고, 스위치도 달아야 되고, 모터를 4개나 달아야 되고, 거기다가 미세먼지 측정기까지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롯이 조금 부족합니다. 특히 파워 슬롯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전자제품을 쓸 때 전기선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멀티탭을 연결해서 이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마우스 선이 짧으면 어떡하나요? 새 마우스를 사는 대신에 USB 연장선 같은 걸 구매해서 선을 길게 만들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전자기판이 바로 멀티탭이나 연장선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장비는 세트 상품입니다. 누가 보든지 어떤 장비인지 확 감이 올 텐데, 이 녀석은 바퀴고 이 녀석은 모터입니다. 이 모터는 전기가 들어오면 모터가 돌아가고 전기가 끊기면 모터가 멈춥니다. 그래서 이 모터에 바퀴를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 보드와 전자기판, 모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판과 아두이노 보드, 모터 이것들을 미리 고정시켰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냥 나무나 플라스틱 판에 테이프로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연결했나 한번 보여드리면 이 뒤에 나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모터 두 개를 연결했고 판과 아두이노 보드 사이는 약간 띄웠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를 약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핀에다가 양쪽에 나사를 연결시켜서 이 보드를 고정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나사나 핀이 없으면 그냥 테이프로 연결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한번 연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퍼선을 하나 가져와서 이런 점퍼선을 가져와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전력 구간에 보면은 5V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죠. 이 5V라고 적혀 있는 여기에 핀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자기판을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더하기와 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더하기가 적혀 있는 곳에서는 빨간색 선이 있고 빼기가 적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파란색 선이 있죠. 그러면 아까 연결했던 이 5V에 연결한 이 점퍼선의 반대편을 이 플러스가 적혀 있는 쪽에 연결을 합니다. 가장 위에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 점퍼선을 가져오겠습니다. 실제로 점퍼선의 색깔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의 전력 구간에 보면은 5V 근처에 여기에 GND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라운드의 약자인데 원래는 접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부적인 이론을 꼭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학과이기 때문에 각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고 명령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 선을 GND 쪽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GND 슬롯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에 연결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위쪽으로 보여드리면 빨간색 선은 5V에 파란색 선은 한 칸 띄우고 그 밑에 GND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의 반대편을 아두이노 이 전자기판의 마이너스 쪽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와 볼테이지가 모두 연결이 됐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을 모두 연결했죠. 그러면 이제 이 전자기판에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세로 쪽에는 세로줄로 모두 전기가 통합니다. 실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전자기판의 아래쪽에서는 세로로 연결되어 있는 구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쪽에만 전기를 연결하더라도 이 밑으로 모두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기판이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터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모터에도 지금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빨간 선이고 한 개는 검은 선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 선의 끝을 조금 정리를 한 다음 아까 연결했던 이 전자기판의 빨간색 쪽에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로로 모두 전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슬롯에 연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초점이 조금 맞아서 모든 선을 깔끔하게 끼울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하게만 연결해도 전기는 문제없이 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 검은 선을 이제 아까 그라운드랑 연결되어 있었던 파란색 쪽에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전자기판과 모터의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로로 다 동일한 전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검은 선과 빨간 선을 나란히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싶은 어디에도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빨간색 선을 이 빨간색 라인에 맞춰서 설치해주고 이 까만색 선을 이 그라운드 라인에 맞춰서 설치해준다.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연결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터와 바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와 바퀴는 그냥 그냥 연결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하면 된다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프로그램 구현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